소금물로 각을 하고 소금물로 코 씻고 소금물로 상처까지 소독하시나요? 주변에서 소금물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목이 아플 때, 코가 막힐 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금물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소금물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육학 박사 낑아가 소금물에 대한 잘못된 민간요법과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소금물 정말 만능일까요? 소금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하고 오래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예로부터 방부제나 소독제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건강 문제의 만능 해결사로 여기십니다. 실제로 소금물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와 사용 방법,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구분 없이 소금물이면 다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한 의학 전문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금물은 농도와 사용 부위, 사용 빈도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점막이나 상처 부위처럼 민감한 곳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금물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적절한 관리 시기를 놓치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에 대한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믿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이 아프면 진한 소금물로 각을 하면 바로 낫는다고 믿으십니다. 목이 따끔거리고 아플 때 소금물로 각을 하면 당장은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진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목점막을 자극해서 더 심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가 막히면 소금물로 자주 씻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코 세척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돗물에 소금만 타서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 씻으면 코 점막이 손상되고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에 뭐가 났을 때 소금물로 씻으면 소독이 된다고 믿으십니다. 소금물이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농도가 높으면 피부를 자극하고 상처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좀이나 발냄새는 소금물에 담그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소금물 족욕이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무좀 같은 진균 감염에는 제대로 된 효과가 없습니다. 다섯째, 입안이 헐었을 때 소금물로 자주 헹구면 빨리 낫는다고 믿으십니다. 구내염이 있을 때 소금물은 오히려 통증을 심하게 만들고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목 통증과 소금물 가글의 진실.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 하는 것은 가장 흔한 민간요법입니다. 실제로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 가글은 일시적으로 목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삼투압 작용 때문입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목점막의 붓기를 일시적으로 줄여주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pH를 조절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날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물 한 컵에 소금을 한 스푼이나 그 이상 넣습니다. 이렇게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목점막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 연구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글용 소금물은 미지근한 물에 소금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 희석해야 합니다. 너무 짜다고 느껴지면 이미 농도가 높은 것입니다. 또한 가글 횟수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너무 자주 하면 목점막의 자연스러운 보호막까지 씻겨나가서 오히려 세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서너 차례 정도가 적당하며 한번 가글할 때도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 통증이 심하거나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소금물 가글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편도염, 인두염 같은 감염성 질환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방치하면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 세척 제대로 알고 하세요. 코 세척은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코 점막을 손상시키고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수돗물에 소금만 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에는 미량의 세균이나 염소 성분이 있을 수 있어서 코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코 세척에는 반드시 끓여서 식힌 물이나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금의 농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여야 코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물에 비해 소금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코가 따갑고 불편합니다. 일반적으로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코 세척 도구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코 세척기나 주사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고 이것이 코 안으로 들어가면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코 세척 빈도도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코 점막의 자연스러운 점액층이 씻겨나가고 점막이 건조해져서 오히려 코피가 나거나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차례 정도가 적당하며 증상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코 세척 후에는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게 풀면 남아있는 물이 귀로 들어가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도록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코를 푸는 정도가 좋습니다. 피부와 상처에 소금물 조심해야 합니다. 소금이 소독 효과가 있으니 상처에 좋다는 믿음도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상처에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높은 농도에서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농도라면 우리 피부 세포와 상처 조직에도 손상을 줍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야 하는데 소금물이 이 세포들까지 손상시키면 오히려 회복이 더뎌집니다. 특히 깊은 상처나 넓은 상처에 진한 소금물을 바르면 심한 통증과 함께 조직 손상이 일어납니다. 소금이 상처 부위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수분을 빼앗아가면서 딱지가 두껍게 생기고 이는 결국 흉터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한 피부과 전문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처 관리의 기본 원칙은 깨끗하게 씻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모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고 적절한 연고를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드름, 습진, 피부염 같은 피부 문제에 소금물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우선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소독약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고 상처가 깊거나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좀과 발 관리의 오해.
발냄새나 무좀 때문에 소금물 족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금물 족욕이 발을 깨끗하게 하고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무좀을 없애거나 발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무좀은 곰팡이균인 진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소금물이 일시적으로 균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피부 깊숙이 자리 잡은 진균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소금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발 피부가 불어나고 약해져서 균이 더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발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냄새의 주된 원인은 땀과 세균입니다. 소금물로 씻으면 당장은 냄새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물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깨끗한 물과 비누로 발을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하며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양말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가 좋으며 매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신발도 하루 신었으면 하루는 쉬게 해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같은 신발을 매일 신으면 습기가 차서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무좀이 의심되거나 발냄새가 심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무좀은 초기에 관리하면 빨리 좋아지지만 방치하면 발톱까지 번지고 재발이 잦아집니다. 구강 건강과 소금물의 한계. 입안이 헐거나 잇몸이 아플 때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내염이나 잇몸 염증이 있을 때 소금물은 오히려 통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입안 점막에 생긴 염증과 상처입니다. 이미 손상된 점막에 소금물을 닿게 하면 심한 자극과 통증이 생깁니다. 소금이 상처의 수분을 빼앗아가면서 더 건조해지고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을 위해 소금으로 양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금이 연마 효과가 있어 치아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치아 표면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잇몸도 소금의 자극으로 오히려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 치과 전문 연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칫솔질과 치실 사용,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물이나 다른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부드럽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구강 전용 가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닦지 말고 칫솔모가 잇몸에 닿도록 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야 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소금물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 지금까지 소금물의 위험성과 오해들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농도와 방법, 그리고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가벼운 목 불편감이 있을 때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가글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하루 서너 차례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 후에는 맑은 물로 한 번 더 입을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코가 불편할 때 적절한 농도의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시판되는 코 세척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끓여서 식힌 물에 적절한 양의 소금을 녹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세척 도구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족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농도를 진하게 하지 말고 너무 오래 담그지 않으며 족욕 후에는 맑은 물로 헹구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경미한 치은염 초기에 아주 옅은 소금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것은 일시적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소금물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도입니다. 같은 소금물이라도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몸의 체액, 특히 혈액과 조직액은 약간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농도와 비슷한 소금물을 생리식염수라고 하며 우리 몸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나 수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생리식염수입니다. 문제는 집에서 소금물을 만들 때 이 적절한 농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짜다고 느껴질 정도면 이미 우리 몸의 체액보다 훨씬 진한 상태입니다. 진한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일시적으로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정상 세포까지 탈수시켜 손상을 줍니다. 점막이나 상처 부위처럼 예민한 곳에서는 이런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소금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보다 염도가 낮은 물은 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어 세포를 부풀게 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코 세척을 할 때 이런 저농도의 물을 사용하면 코가 매우 따갑고 불편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판되는 생리식염수나 코 세척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만든다면 끓여서 식힌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거의 짜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대신 이렇게 하세요. 소금물에 의존하기보다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황별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목이 아플 때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목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을 탄 따뜻한 물, 생강차, 도라지차 같은 것들이 목에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가 막히거나 불편할 때는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그릇에 담고 수건으로 머리를 덮은 채 증기를 마시면 코 점막이 촉촉해지고 점액이 묽어져서 배출이 쉬워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며 실내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는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적절한 연고를 바르고 밴드나 거즈로 보호합니다. 상처는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깊거나 넓은 상처, 오염된 상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깨끗한 물과 비누로 발을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깨끗하게 닦은 후 완전히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신발과 면 양말을 신고 신발을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3번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하고 치실을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금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 소금물 같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기본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상처 회복도 더뎌집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면역력과 상처 치유에 중요하며 아연은 피부와 점막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며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요법을 대할 때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민간요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전해져 온 것들 중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개인차가 크거나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전부터 해왔으니 안전하다 자연적인 것이니 부작용이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며 오래된 방법이라고 해서 모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간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내 상황에 맞는지, 적절한 관리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될 때는 민간요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요법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 통증이 심하고 삼키기 어렵거나 고열이 동반되거나 며칠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한 감염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오거나 한쪽 코만 계속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염을 넘어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거나 넓거나 오염되었거나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고 오히려 빨갛게 붓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감염이 진행되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피부에 생긴 문제가 점점 번지거나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진물이 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인 경우입니다. 발에 무좀이 발톱까지 번졌거나 발냄새가 매우 심하거나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내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입냄새가 심한 경우입니다. 건강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과장된 정보도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출처에서 정보를 얻으세요. 의학 전문 기관, 공신력 있는 건강 관련 웹사이트, 전문가가 쓴 책이나 논문 같은 곳이 신뢰할 만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의 경험담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과장된 표현을 조심하세요. 만병통치약 단번에 해결 100% 효과 같은 표현은 대부분 과장이거나 거짓입니다. 건강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여러 정보를 비교해 보세요.
한 가지 정보만 보지 말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이 대대로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가족 모두가 올바른 건강 상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금물 같은 민간요법을 맹신하신다면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세요. 그게 다 옛날 얘기야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한대요. 요즘은 이런 방법이 더 안전하대요처럼 부드럽게 정보를 전달하세요. 손주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건강 습관을 가르치세요. 상처가 났을 때 깨끗한 물로 씻고 밴드를 붙이는 것, 목이 아플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아플 때는 병원에 가는 것 같은 기본적인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해주세요. 가족이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을 함께 실천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검진 일정을 잡고 서로 챙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소금물 같은 민간요법이 필요 없도록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 급격한 온도 변화 피하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금연 등이 중요합니다. 코 건강을 위해서는 실내 습도 관리, 먼지나 자극 물질 피하기, 손으로 코를 자주 만지지 않기, 손 씻기 생활화 등이 필요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씻고 보습하기, 자외선 차단,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세제 피하기, 긁지 않기 등이 중요합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깨끗이 씻고 말리기, 통풍 좋은 신발과 양말 신기, 신발 번갈아 신기, 발톱 정리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3번 칫솔질, 치실 사용, 정기 검진, 금연, 당분 섭취 줄이기 등이 기본입니다.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적절한 농도와 방법으로 사용하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방법이니 안전하다, 자연적인 것이니 부작용이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몸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면 소금물 같은 민간요법이 필요 없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체육학 박사 낑아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민간요법을 믿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